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귀금속 가공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투상의 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투상의 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입체투상은 삼연체를 기준으로 하여 변형된 형태로 파악할 것입니다. 입체투상은 삼연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면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투상도는 주로 전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을 그립니다. 화살표 방향에서 입체를 보고 투상의 법칙을 염두에 두며 변형된 입체의 특징적 요소를 잘 나타내는 면을 정면으로 잡는 것이 올바른 투상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후기에 건설된 성곽으로 도시계획과 성곽 건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호류사 5층 목탑은 일본의 문화재이며 화각 4층장과 수월관음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이지만 세계문화유산은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오스트발트 색채론에서 등색상 삼각형의 수직축이 나타내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오스트발트 색채론에서 등색상 삼각형의 수직축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등순색 계열입니다. 오스트발트 색채론에서 등색상 삼각형의 수직축은 등순색 계열을 나타냅니다. 이 축은 색의 순도를 나타내며 색상의 밝기나 명도가 아닌 색상 자체의 강도, 즉 채도의 변화를 표현합니다. 오스트발트 색체계는 색상, 백색량, 흑색량의 세 가지 속성으로 색을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색채의 공감각 중 단맛을 느끼게 하는 배색을 묻는 문제입니다. 색채의 공감각 중 단맛을 느끼게 하는 배색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의 배색입니다. 색채의 공감각 중 단맛을 연상시키는 색은 대체로 밝고 따뜻한 색상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적색, 주황색, 노란색과 같은 색상들은 과일, 사탕 등 달콤한 음식들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맛과 연관된 감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은 시원하거나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원뿔 곡선을 절단하는 면의 위치와 방향 중 경사각이 수평일 때를 묻는 문제입니다. 원뿔 곡선을 절단하는 면의 위치와 방향 중 경사각이 수평일 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원입니다. 원뿔을 수평으로 절단하면 원이 만들어집니다. 원뿔 곡선은 절단면의 각도에 따라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수평으로 자르면 원,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 모선과 평행하게 자르면 포물선, 축과 평행하게 자르면 쌍곡선이 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어떤 색이 서로 가까이 있는 주위의 색과 닮은 색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어떤 색이 서로 가까이 있는 주위의 색과 닮은 색으로 느껴지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색의 동화 현상입니다. 색의 동화 현상은 인접한 색상에 의해 색이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색의 대비 현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변 색의 영향을 받아 원래의 색이 주변 색과 유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색의 주목 현상은 눈에 잘 띄는 정도를, 진출 현상은 앞으로 나와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평면 도착에서 그림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평면 도착에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정답은 직선의 이등분하기입니다. 제시된 그림은 직선을 이등분하는 작도 방법을 나타냅니다. 직선의 양 끝점을 중심으로 같은 반지름의 원호를 그려 교점을 찾고 그 교점들을 연결하면 원래 직선을 정확히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하학적 작도의 기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도면에서 선의 굵기가 가장 굵은 선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면에서 선의 굵기가 가장 굵은 선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외형선입니다. 도면에서 선의 굵기가 가장 굵은 선은 외형선입니다. 외형선은 객체의 외곽을 나타내는 선으로 도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굵게 표시됩니다. 파선은 보이지 않는 부분, 중심선은 대칭축, 치수선은 크기를 나타내며 모두 외형선보다 가늘게 그립니다.
9번째 문제는 먼셀의 채도 단계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셀의 채도 단계 범위를 옳게 표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0에서 14입니다. 먼셀 색채계에서 채도의 단계 범위는 0에서 14입니다. 먼셀 표색계는 색상, 명도, 채도의 세 가지 속성으로 색을 표현하며 채도는 색의 순수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0은 무채색을 의미하고 숫자가 클수록 선명하고 순수한 색을 나타냅니다. 10번째 문제는 연속적인 억양 상태를 가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조형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연속적인 억양 상태를 가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조형 원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율동입니다. 율동은 반복되는 형태나 선, 색 등의 요소를 통해 시각적인 리듬과 움직임을 나타내는 디자인 원리를 말합니다. 연속적인 억양 상태를 가진 운동감을 표현하며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시각적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대비는 차이를, 대칭은 균형을, 균형은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11번째 문제는 형태적 점의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 중 형태적 점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번째 그림입니다. 형태적 점의는 실제로는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점으로 인식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작은 원이나 사각형, 별 모양 등이 전체 화면에서 작게 표현되면 점으로 인식됩니다. 점은 조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크기와 형태에 관계없이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12번째 문제는 점형도의 한색계 색상 벽지를 사용할 경우 생기는 느낌을 묻는 문제입니다. 점형도의 한색계 색상 벽지를 사용할 경우 생기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벽이 수축되어 보인다입니다. 점형도 색상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줄 수 있어 공간이 좁아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색계는 후퇴색으로 뒤로 물러나 보이는 특성이 있어 점형도의 한색계를 사용하면 벽이 수축되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고명도의 난색계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합니다. 13번째 문제는 카메라와 눈의 구조를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카메라와 눈의 구조를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필름의 면과 유리체입니다. 카메라의 필름이나 디지털 센서는 눈의 망막에 해당하며 유리체는 눈 속에서 빛이 통과하는 젤리 같은 물질로 카메라의 필름이나 센서와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렌즈는 수정체에, 조리개는 홍채에, 렌즈 뚜껑은 각막에 해당합니다. 필름의 면은 망막에 대응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14번째 문제는 디자인의 조형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디자인의 조형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균형에는 대칭과 비대칭, 비례, 주도와 종속 등이 있으며 이것으로 점증을 연출한다입니다.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균형은 디자인에서 안정감을 주는 원리로 대칭과 비대칭, 비례 등이 있지만 점증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점증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점점 증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균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균형은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조형 원리입니다. 15번째 문제는 색광혼합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색광혼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산혼합입니다. 가산혼합은 빛의 색을 혼합하는 것으로 주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기본 색광을 혼합하여 다양한 색을 만듭니다. 이는 컴퓨터 모니터, TV 화면, 프로젝터 등에서 색을 혼합하여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감산혼합은 물감이나 안료의 혼합 방식으로 색광혼합과는 반대입니다. 16번째 문제는 원호의 반지름 표시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호의 반지름 표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80도 이하의 원호 크기는 지름 치수로 표시한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호의 크기는 반지름을 사용하여 표시하며 지름을 사용하는 것은 원 전체의 크기를 나타낼 때 적용됩니다. 원호의 경우 반지름을 명시하여 해당 원호의 크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화살표와 치수는 보조선을 사용할 수 있고 중심은 흑점이나 십자로 표시하며 치수선의 화살표는 호의 안쪽에만 붙입니다. 17번째 문제는 시대적 특징의 설명이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대적 특징의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고구려는 소박하고 검소한 단순미입니다. 고구려의 예술과 문화는 강인하고 웅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벽화, 무덤 등에서 볼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과 견고한 성곽 등이 이를 대표합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단순미라는 설명은
고구려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백제는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 고신라는 토속적 양식, 통일신라는 귀족 중심 문화가 특징입니다. 18번째 문제는 가는 1점 쇠선을 이용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는 1점 쇠선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중심선입니다. 가는 1점 쇠선은 도면에서 중심선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중심선은 대칭인 도형의 중심축을 표시하거나 원의 중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긴 선과 짧은 점이 교대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는 도면의 기준선 역할을 하며 설계와 제작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9번째 문제는 색의 삼속성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색의 삼속성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색온도입니다. 색의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입니다. 색상은 빨강, 노랑, 파랑 등 색의 종류를 나타내고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색온도는 빛의 색을 온도로 표현한 것으로 색의 삼속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번째 문제는 제도용구의 사용법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도용구의 사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디바이더는 원이나 원호를 그리는데 사용한다입니다. 디바이더는 거리를 재거나 등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원이나 원호를 그리는 것은 컴퍼스의 역할입니다. 디바이더는 두 개의 뾰족한 다리로 구성되어 있어 거리를 옮기거나 선분을 등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컴퍼스는 한쪽에 연필이나 펜을 꽂아 원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이상으로 귀금속 가공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